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의 소름 끼치고 기막힌 이혼 사건에 대해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제 전남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키에 남자답고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졌는데 성격이 호탕했습니다. 엄청 활발하고 지인들도 많고 저는 다소 내성적인 편이다 보니 저와 다른 그런 모습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와의 연애는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워낙 잘하고 의리도 있는 편이다 보니 제 남편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민수 씨 같은 남자 없다, 정은이는 좋겠다 라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누구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저와 활발하고 활기가 넘치는 남편.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한 쌍의 완벽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정작 내게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원래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가 1순위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된 순간부터 남편의 세상에서 제 순위는 끝도 없이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남편에게 중요한 건 가게와 친구들, 그리고 매일 밤 이어지는 술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남편의 생일날이 기억나네요. 퇴근하자마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리가 서툴러서 오래 걸렸지만 맛있게 만들고 싶어 갖은 노력을 했죠. 2시간 넘게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같이 사온 케이크도 냉장고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요. 혹시나 늦을까봐 가게로 전화했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가게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8시까지 칼같이 들어간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까지 내고 싶어서 집이지만 원피스까지 갈아입고 화장도 좀 고쳤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어가고 전화를 했더니 가게 바로 앞에서 나왔다고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은 음식을 다시 데우고 기다렸는데 또 안 오는 겁니다. 또 1시간이 지나갔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금방 온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혹시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일이 좀 생겼다며 늦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라는 문자 하나만 딱 남기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일단 술에 많이 취해서 냅두고 다음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게에 오래된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갔대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지만 손님 상갓집까지 가나요? 게다가 자기 생일이라고 제가 생일상 다 준비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온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갑자기 상갓집이라니. 상갓집에 갔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맞다고 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를 달랬지만 별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삐졌으니 적당히 대충 달래자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진짜로 상갓집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는 남편의 친구가 SNS에 남편 생일 파티한 걸 올렸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말하던지 아니면 친구들하고는 나중에 하고 그날은 와이프인 저랑 생일을 하던지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거짓말하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던 거예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자 놀랍더라고요. 그 생일 사건 이후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보냈다는 그 자체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지만 그보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 했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의 행동들이 의심스러워지고 그 사람의 진실성마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는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착하고 쿨한 줄 알아서 결혼도 했는데 사실은 집착이 심하고 의심병이 있는 것 같다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거짓말 좋아하고 밖으로 놔두는 성격인지 몰랐다고 힐난했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저의 사이는 빠르게 삐걱거렸죠. 그러던 중 남편의 대출 연장을 위해 서류들을 챙기다가 우연히 남편의 주거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매달 60만 원이라는 돈을 김지영이라는 낯선 이름의 여자에게 송금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론 김지영이라는 사람은 집주인도 아니었고 가게 관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아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지영 이 여자가 누구야? 당신 바람피워? 남의 통장을 왜 뒤져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발뺌한 생각 말라고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제가 계속 다그치자 남편은 결국 실토를 했죠. 사실은 남편은 기함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전에 같이 살던 여자야. 살던 여자라니? 그게 뭔 소리야? 당신 결혼했었어? 결혼까진 아니야.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냥 1년 정도 같이 살았던 여잔데 사실 애가 있어서. 애가 있다고? 저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한테는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과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김지영이라는 여자와 1년 동거를 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그 양육비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빌고 또 빌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속이나요? 저는 미쳤냐고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근데 진짜 이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서 그랬어. 양육비 말고는 아예 연락도 안 해. 아이도 안 봐. 그 여자도 다른 남자랑 재혼했어. 그래도 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건데 사실상 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진짜 남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말 못한 거야.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가 있나 싶고 진짜 사기꾼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기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필사적으로 빌었고 제가 싫다면 술자리도 다 끊어내고 일만 하며 저만 보며 살겠답니다.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싹싹 비는데 사실 저도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혼을 한다는 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도 이혼까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 합리화까지 했습니다. 이미 그 여자랑은 끝난 사이고 또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양육비는 보내는 것뿐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른 채 할까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바보처럼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절대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잘했고 예전처럼 술 약속도 잘 안 잡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연기처럼 느껴지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혹시 전처랑 아직도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이 들었죠. 잠 못 이루던 어느 새벽, 저는 고민 끝에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본 건 통화 기록과 카톡이었는데요. 연락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엉뚱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처가 아니라 아예 다른 여자랑의 외도를 발견했거든요. 상대 여자의 프로필명은 제이라고 되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집의 한 구석을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냥 대충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것 같았는데 느낌상 본 계정이 아니라 추가 계정 같았습니다. 요즘은 카톡에도 비밀 추가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여자도 그런 것 같았죠. 어쨌든 그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막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좀 독특한 디자인의 컵이 작게 찍혀 있더라고요. 이 여자 집인가 싶었죠. 어쨌든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열어봤는데 경악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죽겠어. 오늘도 가게야? 조금만 참아. 끝나고 갈게. 나도 보고 싶어.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 알았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갈게.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그 밑으로 불륜 커플이 할 만한 각종 음담 패설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처와 아이 문제로 저를 기만했던 것도 모자라 버젓이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데 숨이 턱 막히고 이건 정말 끝이다 싶더라고요. 그 충격이 너무 컸기에 다음날 저는 심한 몸살이 왔습니다. 일도 못 나가고 방에서 끙끙댔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놈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 제 친한 친구였던 연정이가 한달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정이는 저하고는 20살 때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다가 친해진 사이였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사는 곳도 가까워서 단박에 친해졌는데 연정이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었다가 2년 만에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극심한 시댁 갈등 및 남편의 폭력성으로 헤어졌다고 했고 결혼이라면 진절머리 난다고 했던 친구였죠. 어쨌든 연정이와 카톡을 하다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다고 했고 연정이가 죽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정은아,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다. 그런데 연정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연정이는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연정이에게 말을 했어요. 전처 얘기도 하고요. 창피해서 친정 식구들에게도 말 못했는데 연정이에게는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던 연정이는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네 남편?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봐라? 너 그런 인간이랑 왜 살아? 당장 이혼해. 맞아. 이건 이혼밖에 답이 없어.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놀랄까 싶고 주변에 말하기도 쪽팔리고. 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이혼해봤잖아. 쪽팔린 건 잠깐이고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잠깐이야. 그런 미친놈이랑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나아. 내가 도와줄게. 저를 위해 위로해주는 연정이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죠. 근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바람난 여자는 잡아내야지. 당연하지. 너 그거 카톡 캡처 해놨어? 아니,
그런 것도 안 했어? 해야지 바보야. 그때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하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이 되겠니? 이해는 해. 어쩌지? 그 여자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 천천히 알아봐. 만약 그 여자 잡으러 가야 되면 내가 도와줄게. 너가? 당연하지.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다 도와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기대. 알았지? 고마워. 친구라도 그렇게 해주기 힘들 법한데 연정이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하고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연정이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후로 연정이는 매일같이 제게 연락해 남편 낌새는 어때? 그 여자랑 연락하는 것 같아? 여차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이혼 준비 변호사 필요하면 말해. 라며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연정이를 완벽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알아낸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 공유했죠. 연정이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치고 싶었는데 남편이 낌새를 눈치챘는지 핸드폰에 잠금 패턴을 걸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연정이에게 말했더니 패턴을 알아내보라며 그게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별 생각 없이 패턴을 푸는 걸 뒤에서 봤거든요. 아들 자자 패턴으로 엄청 간단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는 척 기억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폰을 들고 나와 패턴을 풀고 들어가 봤는데 웬걸 제이와의 카톡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눈치를 챈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는 없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샅샅이 뒤지게 되었고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뒤지던 저는 남편이 폴더 안에 숨겨놓았던 또 다른 메신저 앱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걸로 제이와 연락했구나. 딱 걸렸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신저 앱을 들어간 저는 또다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남편의 비밀이 가득했거든요. 이 개새끼.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카톡의 제이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연정이가 알려준 대로 일단 그것들을 다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연정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연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연정이는 전자제품 센터에 출근하는데 출근 전에 서둘러 간 거죠. 연정이는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제가 남편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걸 알았다고 진짜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정이가 반색을 하며 그 제이에 대해서 알아낸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하려다가 너무 급하게 와서 숨이 차다고 했습니다. 연정이가 잠깐 기다리라며 물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런데 연정이가 가져다 준 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쿵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컵, 제이의 프로필 사진에 있던 그 컵인데 싶은 거예요. 컵이 일반적인 컵이 아니고 독특한 색깔과 디자인이라 단박에 기억이 났습니다. 이 컵이 왜 싶은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연정이를 바라봤고 연정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컵 뭐야? 전에 터키 여행 갔을 때 사온 건데 왜? 터키 여행? 그럼 국내에는 있는 게 아니네. 나도 독특해서 산 건데 왜 그래? 저는 연정이를 빤히 바라봤더니 연정이도 뭔가 캥기는지 살짝 눈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연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너지, 제이가. 그 순간 연정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뭔 소리야? 너 맞잖아. 내 남편이랑 놀아놨던 게 너구나.
야, 너 지금 뭔 소리해? 핸드폰 줘봐. 왜? 아닌지 확인하게.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아, 이제 알겠네. 계속 이혼하라고 변호사 소개해준다고 하고 너였구나. 아니거든? 너 뭔 소리해? 그러니까 폰 확인하자고. 그래, 확인해. 하면서 제 옆으로 거의 던지듯이 폰을 주더라고요. 너 아니면 두고 봐. 우리 인연 끝이야. 라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확인을 하려고 카톡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제가 진짜 확인할 줄 몰랐는지 식겁하더니 달려와 폰을 뺏는 거예요. 너 똑바로 얘기해. 네가 제이지? 그 순간 연정이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네 남편 너무 사랑해. 저는 연정이의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이가 다름 아닌 연정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역겹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칼 꽂고 완전 가지고 논 거잖아요. 그 가증스러움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너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정말 뻔뻔하다. 그러면서 그 상간녀 잡는 걸 도와준다고. 그 상간녀가 바로 넌데 이게 무슨 코미디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아, 나한테는 이혼하라고 부추기면서 증거 없애고 그랬구나. 어쩐지 그 인간이 카톡 주고받은 거 싹 지웠던데. 네가 알려준 거지? 너랑 강민수랑 진짜 미쳤구나. 연정이는 아무 말도 않고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고 미치겠는 겁니다. 야, 입이 있으면 뭐라도 말해봐. 너한텐 할 말 없어. 근데 민수 씨랑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 사랑?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사랑해. 나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민수 씨 만나는 순간 알겠더라.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아, 이 사람 만나려고 그랬구나. 내 진짜 반쪽은 이 사람이구나 알겠더라고.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현정은 저에게 정은아, 너한텐 정말 미안해. 근데 너 이미 민수 씨한테 마음 없잖아. 지긋지긋하잖아. 민수 씨가 과거에 동거하고 애인을 사실 속인 것도 용서하기 힘들댔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나는 민수 씨 좋고 얼마든지 품을 수 있거든. 지랄을 한다.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싶니? 그만큼 내가 진심이란 뜻이야. 제발 이혼해줘. 원래 하려고 했잖아. 제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됐든 너는 어쨌든 이혼하려고 했잖아. 위자료 명목으로 돈 줄게. 내가 빚을 져서라도 너한테 위자료 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남편이랑 살고 싶니? 나한테 들어서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좋아. 그래도 사랑해. 와, 남자한테 미친 여자가 이런 거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레 보듯 연정이를 내려다본 뒤 그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같이 상간녀 잡으러 가자고 했던 친구가 남편의 상간녀였다니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다 들킨 것을 안 이후로 집에 안 들어왔고 이현정은 저에게 툭하면 전화해서 이혼해달라고 자기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들키니까 아주 대놓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순순히 이혼해 줄 수는 없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증거를 모으고 소송 준비를 하는 등 바빴습니다.
물론 이현정한테도 소송을 해야 했죠.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제가 그 여자들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그때의 제 심정은 너무 참담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간신히 멘탈을 붙잡고 내 할 일을 하자, 그리고 끝내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 놈인가 싶었는데 이현정인 겁니다. 제가 전화도 안 받으니 아예 찾아온 거죠. 뭔데? 정은아, 너 왜 전화 안 받아? 여기 왜 오는데? 강민수 너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민수 씨가? 아니, 안 왔는데. 연락도 잘 안 되는데. 참나,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더니 연락도 안 되니? 너네 사랑 알만하다. 여길 왜 와? 꺼져. 나중에 상간소송할 테니 그거나 쳐받으세요. 그 말에 연정이는 또다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야, 작작 좀 꿇어. 네 그 싸구려 무릎 나한테 아무 감흥도 없어. 내가 진심으로 말할게. 이혼해줘. 나 민수 씨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라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막 났죠. 진짜 기가 차서요. 이현정, 내가 한때 네 친구였어서 그나마 불쌍해서 말해줄게. 정신 차려. 강민수 그 인간, 네가 이럴 인간이 아니야. 네가 뭐라고 하든 나를 고소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려도 나는 그 사람 포기 못해. 참 대단한 사랑이네. 좋아. 그럼 너 지금 나 따라가자. 어디 가는데? 어디 가긴 강민수 만나러 가지. 민수 씨를 어디서 보는데? 이혼 얘기하러? 참나. 그래, 나 이혼할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더는 못 살겠어. 너하고 달리 나는 비위가 너무 약해서 그런 쓰레기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네가 그 쓰레기 주워다 살아. 정말 그래도 돼? 그래, 자존심도 없는 년아. 그러고 살아. 근데 그 전에 일단 따라와. 따라와서 직접 보고해기해. 저는 가방을 챙겨 나갔고 연정이도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 차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자꾸 나더라고요. 제가 자꾸 웃으니까 연정이가 보는 겁니다. 왜 웃어? 내 꼬라지도 웃기고 네 꼬라지도 웃겨서 웃는다. 나 그 인간하고 이혼할 거야. 더 안 살아. 그리고 너한테도 상간소송 걸 거야. 소송 걸지 말고 내가 그냥 위자료 주면 안 될까? 너 돈 많니? 얼마 줄 건데? 그 말에 연정이는 아무 대답 못 하더라고요. 상간소송으로 정당하게 받아낼 거고 재판 결과까지 다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강민수 그 인간만큼 너도 소름 끼치는 쓰레기라는 거 알아두고. 연정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 왔네. 따라와. 연정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카페 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로 민수 씨가 와? 삼자 대면하게? 내가 다 인정했잖아. 그 말에 저는 또 웃었죠. 삼자 대면 같은 소리 하네. 한 6자 대면 정도는 되겠다. 그게 무슨...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앞에 앉았고 연정이는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그 여자가 먼저 이현정을 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그쪽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참나. 그 말에 그 여자 황당해하고 연정이도 묻는 겁니다. 정은아, 이 여자 누구야? 있어봐. 올 사람 더 있으니까. 마침 저기 오네. 잠시 후 다른 여자 한 명이 더 왔습니다. 그 여자는 엄청 어리고 앳된 얼굴이었죠. 쭈뼛거리더니 앉더라고요. 이 여자는 또 누구?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잠깐만. 저는 한 명 더 오기로 한 여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오고 잠수 탔네. 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게 다 뭔데? 연정이의 물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나 빼고 강민수 그 인간이 만나는 상간녀 모임 아니야. 그 말에 연정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라고? 제 말에 한 여자가 발끈하더라고요. 저기요, 상간녀라뇨. 저는 진짜 유부남인지 몰랐거든요. 몰라서 만났다는 증거는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증거가 어딨냐고요. 저는 피해자예요. 그럼 나중에 강민수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둘이서 알아서 얘기해요. 만약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으면 그쪽은 피해자겠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쪽한테도 소송할 겁니다. 진짜 어이없네. 저는 다른 어린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그쪽은 다 알고 만났죠? 주점 알바생이었으니 사장님 유부남인 건 100% 알았을 거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막 선물 사주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어쨌든 그쪽은 다 알고 만난 거잖아. 나이도 어리면서 간도 크네. 저랑 그 여자들 사이에서의 대화를 들은 이현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들어도 파악이 안 되니? 강민수 내연녀가 너뿐만이 아니야. 지금 이 여자 둘에 오늘 안 온 여자 1명까지 3명이나 더 있다고. 내가 밝혀낸 건 이 정도인데 모르지 더 있는지. 뭐라고? 제 말에 이현정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 여자들이랑 민수 씨가? 이현정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죠. 제 남편이랑 지만 놀아난 줄 알고 이혼해달라 어쩌네 하면서 무릎 꿇고 울고 생쇼를 다 했는데 이현정은 전 남편의 수많은 내연녀 중 하나였던 겁니다. 네, 제가 그때 남편의 또 다른 메신저에서 발견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남편은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 무려 3명의 여자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중 1명은 주점 알바생이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자들에게 다른 것도 속였다는 겁니다. 주점 알바생한테도 주점은 부업일 뿐이고 낮에는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질 않나 다른 여자에게는 노조 위원장이라고 했다더라고요. 게다가 또 다른 여자에게는 모텔을 2개 운영하는 사업가라고도 했고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이 거짓말들을 유지하기 위해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다른 여자들한테는 돈을 썼는데 이현정한테는 돈을 받았더라고요. 이현정이 2천만 원가량을 줬는데 그 돈은 제가 알기로 이현정이 전 남편이랑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의 일부입니다. 제 남편이 사업자금 어쩌고 필요하다고 하니 이현정이 냉큼 준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이현정한테 받은 돈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선물 사주고 놀아나는데 썼던 거죠. 저는 남편의 메신저 속 여자에게 연락을 쫙 돌렸습니다. 나는 강민수 아내이다. 내 남편과 바람 피우는 정황 다 포착했고 상간소송할 거다. 할 말 있으면 약속 장소로 나와서 말해라 라고요. 어떤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고 어떤 여자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죠. 저는 강민수랑 다자대면 할 거니 오라고 했고 이렇게 만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편도 불렀어요. 여자들이 올 거라고는 안 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좀 있으면 올 예정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현정은 충격이 엄청나 보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이야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면서 선물 받아내고 금전적인 이득이라도 얻었지. 이현정은 돈까지 뜯겼잖아요. 그것도 전 이혼해서 받은 위자료를요. 충격이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강민수가 들어섰는데 걸어오다가 제 옆에 여자들 보고 기함하며 도로 도망하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현정이 달려가서 제 남편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연정이는 눈이 돌았고 완전 폭발했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 머리는 남편이 과거에 엄청난 거금을 들여 심은 모발이식 머리였거든요. 남편이 정말 아끼고 약 먹어가며 지키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현정이 달려들어 죽을 듯이 머리채를 잡고 뜯어내더라고요. 남편도 소리 지르고 카페 안에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남편은 머리 놓으라고 이현정 밀치는데 그 모습에 이현정은 눈이 더 돌아서 머리를 다 뽑아놓을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이현정은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이혼하고 나랑 살자며 이게 다 뭐냐고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머리 놓으라며 이현정을 마구잡이로 떠밀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나간 이현정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었고 남편은 이 미친년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머리털이 진짜 형편없이 뽑혀나갔거든요. 웃긴 상황이 아닌데 웃길 정도로요. 게다가 다른 여자 한 명도 가서 제 남편에게 유부남인 거 속인 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 보니 그 여자는 진짜 제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도망치려 했고 그 여자도 해명해보라며 남편 팔 붙잡고 이현정은 바닥을 치고 울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팔짱을 낀 채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죠. 카페 사장이 경찰을 불렀고 카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그리고 연정이를 포함한 나머지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그 여자만 빼고요. 그 여자는 따로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죠. 남편은 연정이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연정이는 남편을 사기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개싸움이었죠. 남편 강민수는 마지막까지 제게 연락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며 애원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는 쇼를 벌였습니다. 이현정은 소송 과정 내내 강민수에게 속았을 뿐 나도 피해자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죠. 서로의 탓을 하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철저하게 제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상대 여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냈죠. 지지부진한 법정 다툼은 무려 1년 정도가 걸렸고 그 지긋지긋한 싸움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족쇄가 풀린 듯한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구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 말고도 그 여자들과의 여러 개의 소송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현정은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힘들게 받은 위자료를 제 남편에게 홀랑 뜯기고 또 본인의 상간소송 위자료로 저에게도 남은 돈을 줘야 했죠.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피 같은 돈이라고 할 땐 언제고 저한테 위자료로 다시 준 상황이니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전 남편과 이현정은 그 후 완전 원수지간이 되어 악착같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팽팽하게 싸워서 계속 다툼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똥이랑 설사의 싸움이죠. 이현정은 제 남편이 운명의 상대라고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제 남편은 이현정을 돈으로밖에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은 놈하고 다 끝난 것만으로도 좀 살 것 같고 이제는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상처뿐인 결혼 생활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자료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비에 젖은 땅이 마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제 앞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제가 가꾸어 나가야 할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를 모두 정리하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